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암의 비즈니스는 수단이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메이는 조금 아니에요. 저는 아메 비즈니스가 목적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와이프 몰래 5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생기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 때문이고, 이 구간 때문에 독특한 난이도가 생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안다 모른다의 엑세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1000만 아니 1000명 구독자의 힘인지 아니면 영상 탓인지 지난해 조회수가 평소보다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조회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입장인데, 이게 또 장사꾼 마음은 매상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조회수를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 그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았으면 좋아요, 싫었으면 싫어요.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적극적으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강의 튜토리얼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다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댓글을 보고 좀 판단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상관없고 부정적인 것도 상관없고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좀 적극적인 의사개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할 만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메이와 여행과 자유, 이게 이제 한 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반죽해가지고 이야기를 내놓는 바람에 좀 지나치게 길어졌던 면도 있고, 또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한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또 다른 주제 하나를 더 들고 와서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멘은 어떤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암의 비즈니스는 수단이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아메이는 조금 아니에요. 저는 암의 비즈니스가 목적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고갱이 그림을 그렸던 게 어떤 수단으로서 그린 게 아닌 것. 그냥 그 사람은 화가였던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했던 거죠. 그게 화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란 직업이 이 돈을 버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이를 유학을 보낼 수 있다든지 비싼 바이올린을 사줄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군인이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라는 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저에게 아메이는 아메이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 같은 게 있고, 저는 기꺼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음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예.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했을 때 한 3년쯤 됐을 때, 사실은 사업적으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깊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만두었어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만두었었고, 예, 엄청나게 힘들어진 상황이고, 저 경제적 삶도 너무나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누군가 세탁소 주인으로 평생을 살더라. 누군가는 가난뱅이 시인으로 평생을 살고, 누군가는 멋진 연예인으로 평생을 살고, 누군가는 또 직장인으로 평생을 살더라. 그냥 우리는 아메이 사건으로 평생을 살자.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느냐. 우리 이 시점에서 타협해서 원래 살던 우리들의 세계로 돌아간다 한들 정말 우리가 그 인생에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공감대를 두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때를 잘 넘길 수 있었고, 넘겼다기보다는 진짜 별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바뀌게 했던 계기가 저희한테 그런 종류의 정체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었고, 제가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체성이라는 것, 아이덴티티라는 것, 가치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의 비즈니스는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보통의 일들은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근데 우리 일은 어떠냐면 배워서 가르치고 이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즉 뭐냐면, 저도 세바시 같은데 출연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좋은 스토리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처럼 해보세요. 진짜 이럴 때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용기 내세요.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꿈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넘어가집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겼습니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어떤 선행을 베푸시는 분들이잖아요. 진짜 저희들도 거기서 들었던 강연이나 그런 것들로 저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저희 마인드를 이렇게 일부가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들어봐도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꿈을 이룬 스토리가 아니라 꿈이 없는 어떤 사람, 야망이 없는 어떤 사람,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뭔가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꿈을 키워주고 그 사람이 꿈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분복을 대주고 옆에서 같이 지켜주고 같이 어쨌든 도와주고 그래서 기어이 그 어떤 사람의 꿈을 이루게 한 스토리는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희소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도 한번 나가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암의 비즈니스는 이와 같은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 구간 때문에 인쇄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종류가 다른 난이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종류가 다른 난이도 때문에 다른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가치 추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가치 추구가. 저는 이런 가치, 아메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갖다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체적으로 창업자의 책 같은 데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여행에서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여행에서 아메이와 가장 접점에 있을 때 우리의 문화와 ABO의 문화와 아메이라는 기업이 갖는 가장 접점, 그럴 때 진짜 어떻게 이런 기업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줄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가치화돼서 내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리치와 제이 두 분께서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만 만드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돈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많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아마 추구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 우리 같은 ABO가 느끼는 아메가 단순히 돈벌이로서의 어떤 비즈니스를 느끼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벌이가 아니라 뭔가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사하는 그런 것으로서의 아메를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곳, 그 새로운 어떤 인생에 대한 품위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입구, 그런 것으로서 바로 여행을 구상하지 않으셨을까. 보면 본인들께서 여행에서 그런 걸 많이 좀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 가볼수록 여행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일상을 여행처럼입니다. 보십시오. 여행을 하러 가면 일단은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여행이 시작됐냐면 공항에부터 시작되잖아요. 옛날에는 여행의 상징이 기차였잖아요. 지금은 비행기잖아요. 근데 공항에 가보면 거기 굉장히 특별하지 않습니까? 뭔가 가장 현대적이고 거기보다 더 현대적인 공간 잘 없거든요. 가장 첨단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나름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에 있는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을 다 만날 수 있는 곳,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 국경지대 같은 느낌, 또 면세점들, 그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공간들, 시크한 사람들, 세계의 문화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라운지 가서 와인 마실 때 그 와인의 향기 속에서 여행의 향기를 맡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저희들이 그 둘이서 와인 한잔 할 때도 와인을 마시게 되면 꼭 여행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와인이 여행의 상징이다. 특히 라운지에서 마시는 와인이 여행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거기 그 공항이라는 공간 안에만 가도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건 사실이다. 분명히 자유의 향기가 난다. 뭔가 새로움의 향기가 나고 진취적인 느낌이 그 안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뭔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또 타면 어떻습니까? 제가 저 앞에 있는 어떤 그 영상에도 올려놨었는데 가장 자본주의를 갖다가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비행기라고 생각하거든요. A380 기종은 현재 만들어진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기종이지 않습니까? 특히 에티하드는 고급 손님들을 많이 초대하기 위해서 만든 구성한 비행기입니다. 에티하드 그 380에 퍼스트 클래스가 10칸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10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30칸 정도의 뭐가 있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그 나머지는 뭡니까? 이게 여기 다 이코노미 클래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는 자유로운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 바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 이게 마치 자본주의 카스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몇 시간 비행기 뭐 조금 편하게 타고 하는 게 그 뭐라고 그 수백만 원씩 더 쓰는 것, 그게 자본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공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또한, 학습되는 것 또한 많다. 또 느껴지고 우리가 가치화되는 것도 많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행지에 가면 이제 끝이 없죠. 제가 설명드릴 게. 근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한 군데만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호텔입니다. 호텔. 여러분에게 호텔은 어떻습니까? 저는 호텔에 가서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호텔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집이 더 넓습니다. 스위트룸 아무리 크다 그래도 저희 집보다 넓지 않거든요. 저희 집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텔에는 있고 우리 집에는 없는 것. 의무죠. 집에 오면 뭔가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어지러는 색종이 같은 것도 주워 담아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뭔가 집 자체를 돌보는 어떤 일에, 택배도 챙겨야 되고 하는 일에 추가적인 일들도 있고 어쨌든 해야만 하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으면 청소돼 있고, 나갔다 들으면 청소돼 있고. 저희들도 지금도 와이프와 제가 개인 여행도 이렇게 좀 다니는 편인데, 여행 가도 저희들 다른 건 몰라도 호텔에는 투자를 좀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호텔이 너무 좀 떨어지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여행의 자유도가 확 내려와요. 저는 조금 나은데 우리 와이프가 좀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좀 문화도 더 느껴보고 싶고 사실은 조금 더 거칠어도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것에서 조금 이 자유도가 떨어지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 그래 어쨌거나 저는 그 호텔에서 그 시스템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항상 꿈꿨느냐면, 나는 전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집안일을 책임질 사람을 구한 다음에 전업을 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저희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수석 다이아몬드 수입만으로도 바로 부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 정도 되었으니까 직장 그만두라고 했을 때 저 그만두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남성성이 강한지 몰라도 요리라든지 남성들 중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진짜 좀 안 그래요. 설거지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더라고. 근데 어중간한 상태에서 전업을 하게 되면 집안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은 아쉽다. 차라리 직장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를 바로 목전에다 두고 그만두었었는데, 그때는 저희 집안일 돌보실 분, 우리 또 갓난쟁이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돌볼 보모까지 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위층에 저희 어머니가 사셨는데도 그 집도 저희들이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해드리는데도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기 볼 보모까지 구한 상태에서 저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전업을 했었습니다. 남성 여러분, 혼자서 버는 돈으로 가정 전체를 책임지려시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우시죠? 저는 사실은 그때는 이미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잖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였냐면 와이프 몰래 5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최근에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각들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서 쓰니까 그런 거예요. 스키 타고 뭐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결혼해 보십시오. 바로 정치는 겁니다. 그거. 어쨌거나 암의 비즈니스는 이 가치 추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까 그 구간, 인쇄라는 게 발생되는 그 구간 때문이거든요. 이 가치 추구와 여행은 너무나 닮아 있다. 그 가치 추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또 오늘 더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할 게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프리덤 프롬과 프리덤 2만 말씀드렸는데, 그 프리덤 프롬에 대한 문제점, 즉 자유의 도피 상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자유로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버릴까요? 그걸 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스티브 잡스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진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개인적 욕망을 추구했거든요. 아, 안 되겠다. 이 부분 한 카테고리 잘라서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행 너무 좋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멋있는 모토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고, 저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만드는 게 그것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메 비즈니스에 기꺼이 제 인생 전체를 던지는 정체성을 전체를 부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겁니다. 인생은 길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하나를 잘하기도 전에 인생이 끝난단 말입니다. 무엇이든 자기 삶의 컨셉을 잡으면 그건 행복한 삶이 바로 찾아옵니다. 군인 정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디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정체성을 이 사업 안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